2026년 1월 12일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뷰 시작하기 전에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수급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9시 30분을 기점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외국인은 매도로 출발을 해서 소폭 매도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매도가 2시 50분까지 확대가 되었고 2시 50분을 기점으로 매도세가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매수로 출발을 한 후에 매수폭을 축소를 하는 모습인데 축소를 하기보다는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시 40분 정도를 기점으로 매수폭이 축소가 되다가 동시호가에서 매도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수급이 개인과 외국인이죠. 외국인의 수급이 정반대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은 매수 매도를 반복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1시 40분에서 50분을 기점으로 매도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기관은 매도죠. 기관은 매도고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거의 반대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외국인이 매도폭을 축소를 하고 결국은 매도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음봉으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의 경우는 횡보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1월 효과,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코스닥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게 돼요. 이거는 1월부터 코스피 12월까지, 그 다음에 코스닥 1월부터 12월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가장 높은 달이 코스닥이 1월 달인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1월 말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이 덜 올라가는, 못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잘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종목들이 변화가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어제부터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몇 가지의 종목을 월요일 날 이탈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파세코와 STI, 그 다음에 어부부 반도체가 차익 실현이 되었고요. 나머지 대한항공, YN텍, 그 다음에 KN솔, 나이엔테크는 매도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종가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나인테크는 이탈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이탈을 하게 되면서 현금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었는데 하나하나 종목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세코가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STI도 역시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오션 플랜트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YN텍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YN텍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그냥 현금화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부분 반도체는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지지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인테크 역시 동일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파세코를 이탈가를 7,400원을 언급을 해드렸고요. 지난 금요일 날 7,400원을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하락으로 완벽하게 이탈을 하는 모습 때문에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8%대 차익 실현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TI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STI가 원래는 32,0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하루 정도 더 체크를 했던 거고 결국은 반등이 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물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린 건 아니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지금 29,3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29,000원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매수 방향으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확인을 해볼게요. 대한항공 확인해 보게 되면 뭐 오늘 하락으로 움직였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 마감을 했죠. 그런데 제가 손절가로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21,850원이었어요. 근데 이 가격을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종목이 너무 루즈한 듯한 모습도 보여주었고 28,050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현금화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K오션 플랜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정을 받았죠. 24,0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24,000원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는 400원에서 25,000원인데 뭐 24,50원을 잡고 대응을 하고 24,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YN텍은 오늘 현금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6,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현금화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수급 상황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외에 6,500원 대비 10원 정도 떨어진 모습이고 양봉이긴 한데 새로운 종목을 그냥 계속 빠르게 편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Y2 솔루션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고 이 저항이 4,350원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4,350원 위로 올라가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 Y2 솔루션 상승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는 반등이 나오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 48,000원인데 이 48,000원은 아직은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48,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새로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화비전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인데 지금은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파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도 내야 된다. 만약에 51,000원까지 뚫고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 당연히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현 기준으로는 55,5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버브 반도체는 12,200원이 이탈가였어요. 반등이 일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12,2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었고 수익률은 7%대 수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원택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원택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그 가격은 8,650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8,65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JNTC의 경우는 지금 원래는 매도 처리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실적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JNTC는 그냥 차라리 17,800원 수준이 되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이 국내 시장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뭐 물론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13,500원을 다시 뚫고 장 마감까지 13,500원을 유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차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실적이랑 차트랑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단기적인 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KN솔 오늘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전일 대비해서 상승은 했습니다만 문제는 음봉 마감이 됐던 게 좋지는 않아요. 거기에 딱 거래량도 동반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N솔이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1,800원대까지 조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 11,700원 수준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세부적으로 다 체크를 해보게 되면 10분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장 초반에 올라가다가 깨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거래량 터져서 원래는 들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 지루하게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빠르게 정리하고요. 새로운 종목을 계속 편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어제였죠. 종목이 아스플로라는 종목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오늘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는데 보통 윗꼬리가 울리게 되면 우리는 거래량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즉 상승할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지 할 때 거래가 동반되었는지까지 원래 대부분의 종목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5,250원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장 초반부터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지금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인데 보여드렸던 대로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임스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매수가를 19,500원에서 12,000원대까지를 좀 폭넓게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19,850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 대비해서 수익률이 2.9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결론을 말씀을 해드리자면 파스코와 STI, 대한항공, YN텍, 어부브 반도체, KN솔, 라인테크, 현금화 혹은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숨기도록 하겠고요. 지금 종목은 거의 10종목 정도, 9종목이네요. 9종목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JNTC는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새로운 종목이 오늘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운 종목 쪽, 그 다음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 쪽으로 물량을 넘길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물론 제 원칙에 좀 다르게 매매를 한 거는 있어요. 원래 윗꼬리가 달릴 때 혹은 음봉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5분봉과 10분봉 체크를 좀 해갖고 버텨도 되는 종목은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기준을 잡는 건 2주 안에는 급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주차에는 또 올라가야 된다. 이런 기준이 저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원칙이 세워진 건데 그러면 가장 빠르게 바뀔 수 있는 혹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가 가진 기준인데 그 기준에서 좀 벗어났던 종목들은 세부적으로 보지 않고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장중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요즘에 장중에 제가 시간이 안 나갖고 장 마감에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